수영의 효율과 경제성.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법과 힘을 가장 조화롭게 활용하여 처음 스타트부터 마지막 터치까지 가장 효율적인 수영으로 최대한의 힘을 써서 빠르게 결승점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턱걸이를 30개 할 수 있는 사람이 처음에 아주 빠르게 턱걸이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힘들어서 겨우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속도로 페이스를 조절하면 오히려 나중에 더 빠르게 할 수 있거나 30개를 다 하더라도 여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수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m 선수가 50m에 자신의 최고 기록의 턴을 하면 마지막 15m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최고 기록의 턴을 하면서 스트로크 숫자가 과거보다 줄거나 같을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스트로크 숫자가 늘어나는 경우는 후반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기록을 줄이는 경우 측정을 해보면 거의 모든 경우 스트로크 숫자가 줄었던 것이 그 이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스트로크율이 빨라져서 향상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스트로크 숫자가 줄었는가에 관한 문제는 영법이 향상되었는가를 뜻하며 스트로크율이 빨라졌다는 의미는 파워가 향상됐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터즈 선수의 경우는 가능한 스트로크 숫자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하며 엘리트 선수의 경우는 스트로크 수를 줄이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힘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는 영법의 향상이 없이 기록이 향상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영법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생리적, 신체적으로 변화가 많기 때문에 영법 교정에 필요한 노력이 적게 들지만 성인의 경우는 모든 것이 완성된 경우여서 골격, 근육, 생리적인 현상 등이 고착되어서 영법을 교정하려면 최소한 3개월, 길면 1년을 꾸준하게 노력해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그보다 더 길게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수영에서 킥과 풀의 역학 비중을 측정하려면 풀만 따로 측정하고 킥만 따로 측정하고 수영을 측정해서 킥과 풀이 수영에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단점이 무엇이고 장점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수영 기록이 30초인 선수가 풀이 35초이고 킥이 40초인 경우는 풀을 기준으로 하면 킥이 5초에 기여를 하는 것이고 킥을 기준으로 하면 풀이 10초에 기여를 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킥이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자면 풀을 측정할 때 킥보드나 풀 부위 또는 땅콩을 착용하지 않고 팔 돌리기를 해보면 예상보다는 킥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킥의 역할은 추진력뿐만 아니라 수영의 안정에도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선진 수영 강국의 경우는 킥을 몇 번 차서 몇 초에 50m를 가는가를 측정합니다. 즉 다리를 차는 횟수까지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만 정확하게 킥이 발전을 했을 때 그 이유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는 측정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물론 더 자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 표는 국제시합에서 측정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측정을 하는 이유는 선수들의 능력을 일반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록이 향상되거나 나빠졌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측정을 통해서만이 그 선수의 능력과 효율과 경제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